안녕하세요.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세션 소개를 드리면서 패널 토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앱 매출 극대화하기, 하이브리드 시장의 수익 모델에 기반한 안정적인 매출 운영 세션의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신혜일입니다. 현재 에어브릿지 글로벌 권역 고객사에 대한 커스터머 석세스 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바일 서비스사들이 다양한 앱 수익 모델을 활용해서 매출 창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MGS 2023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다면 아마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광고 수익화인 IAA, 인앱 애드버타이징, 인앱 결제라고 할 수 있는 인앱 퍼체이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브스크립션, 구독 모델 등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델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모두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앱 매출을 극대화하고 계신 딜라이트룸의 이승재님 그리고 서승환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분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 먼저 인사드리면은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룸에서 BD 리드와 프로덕트 오너로서 광고 수익화 사업을 맡고 있는 이승재입니다. 저도 바로 이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소개를 드리면 딜라이트룸에서 구독 쪽 매출 그로스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오너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인사 감사합니다. 딜라이트룸에서 제공하고 계신 알람이라는 서비스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승재님께서 제품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람이는 일단 매일 220만 유저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1위 알람 앱 서비스이고요. 기존의 알람 앱들이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에 불과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하려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알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아침 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저들을 확실히 깨우기 위해서 알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알람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앱이지만 사실 글로벌 앱인 만큼 미국 유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국가에서도 사용자들이 이제 알람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3만 명 이상의 글로벌 사용자들이 매일 알람이를 설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wake people up fully and completely라는 목표로 이제 만들어진 알람의 가장 큰 특성은 이제 미션을 통해서 뇌와 머리를 깨움으로써 이제 사용자를 확실히 깨운다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다들 한 번씩 아침에 이제 기상하실 때면은 수면 관성이라는 개념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 근처에서 이제 맴돌게 되는 현상일 텐데요. 이제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이제 뇌와 몸을 깨움으로써 이런 기상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바로 침대 밖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 예시를 하나 잠시 볼까요? 네. 이게 사실 어제 잠깐 리허설 할 때 저에게 이 스쿼트 미션을 여기서 해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저희가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오른쪽 영상이 알람이 울리는 상태에서 앱을 들고 스쿼트 미션을 해야 비로소 알람이 꺼지는 이 프리미엄 기능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알람이 꺼지는 알람 앱이라면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도 확실하게 일어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사용자 중에서 아침에 이제 한 50회까지도 하면서 기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굉장히 저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제 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수익 모델로 보자면은 사실 알람이는 지금 광고와 구독 모델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모델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매출의 69%를 광고가 그리고 31%를 구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모델이 공존한 특성상 유저는 이제 화면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이제 무료로도 알람이의 특징이 되는 이제 대부분의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기상에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유저는 이제 구독을 하면은 좀 더 이제 강력한 프리미엄 기능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기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승재님께서 알람이가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떤 수익화 모델을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서비스 제공 초기 단계부터 채택을 하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지금 현재 형태를 띄우게 되셨는지 승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구독 모델이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알람이 앱은 저희 대표님이 본인의 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앱이고, 이제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를 아시고 또 도움이 되고자 광고 모델을 정말 간단하게 넣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구독으로 가지 않고 광고를 먼저 시작했는지는 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알람 앱 서비스에 다달이 돈을 내고 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했고요. 게다가 이제 초기 디자인부터 뭐 화면 UI 설계까지 전부 다 대표님이, 개발자 출신 대표님이 하셨다 보니까 유저에게 돈을 요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리모컨 좀. 이제 이후에 광고 매출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유저들 유입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덕분에 더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고 유저 피드백을 받으면서 앱이 더 고도화될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유저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프리미엄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의 이제 구독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됐고요. 처음 이제 2020년에 구독 모델이 출시가 됐고, 당시에는 1년에 뭐 한 10억 매출 정도 했지만은 그 이듬해 바로 4배 성장을 하고, 또 광고 매출도 그때 당시 이미 사실 그로스를 할 만큼 했었는데 또 2배 매출 뛰면서 지금 매년 1.5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 앱 화면부터 변천사 그리고 매출 지표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변천사를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알람이는 광고 수익 모델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사실 유틸리티 앱에서 광고를 노출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 알람 앱이라고 하면 더욱이나 광고가 붙은 알람 앱을 왜 쓰지? 라는 의문점이 솔직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려와 달리 알람이가 광고 수익 모델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지 승재님께서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 주신 의문점은 사실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저희를 포함한 사실 많은 개발사들이 고민을 하시고 이제 또 충분히 공감을 하시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고요. 사실 때문에 이제 광고지면이 이제 약간 앱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구독 모델로만 앱을 바로 출시하시는 경우도 사실 최근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큰 부담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앱 초기에는 사실은 유저에게 이제 구매 가치를 느끼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료 기능이 빈약한 상태로는 유저를 유입시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유저를 그 다음에 잔존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앱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 유저들은 매우 까다롭게 자신이 선택할 앱을 자신이 사용할 앱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내 앱에 맞는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구매 가치를 느끼게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매출 없이 서비스를 성장시킨다는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광고 모델은 사실 앱 초기에 매출 부담을 이제 좀 덜어줌으로써 개발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고, 이제 앱을 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구매 의지까지 하지만 이제 구매까지 의지나 여력이 없는 유저를 통해서도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는 구독 모델과 공존하고 더 큰 매출 시너지를 갖다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앱 서비스 초기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광고 모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이 앱이 제공하는 가치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으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포인트가 있었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포인트에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고려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광고가 핵심 가치 있는 화면에 포함이 돼야 된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포함된 광고가 절대로 핵심 가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개발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핵심 화면에 광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꺼려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다고 특별한 가치가 없는 화면에 광고가 포함되게 돼버리면은 사실 유저는 그냥 그 화면이나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화면에 광고가 포함되면은 유저는 이제 이 가치를 느낌으로써 광고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기능을 제공한다면은 뭐 개발사도 좀 매출을 얻어서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이제 협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 광고가 느끼게 될 거부감 이상의 가치를 그 화면에서 저희가 제공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광고 지면의 방해로 인해서 이 가치 자체가 좀 훼손이 되게 돼버리면은 이제 사용자가 느끼게 될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버리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앱의 전체적인 품질이 떨어지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좀 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람의 경우에 사실 마찬가지로 좀 더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알람 영역에 사실 주로 광고 지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유저가 아침에 알람을 끄는 화면 전반에 이제 핵심 기능들에 걸쳐서 이제 광고 지면들이 녹아 있고요. 이제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핵심 기능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광고 지면에 대한 큰 불만이 없는 상태의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다 핵심 화면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자 볼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애매한 광고 지면에 이제 여러 개의 광고를 넣어가지고 약간 사용자에게 광고가 그냥 많은 앱이다라고 인식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적게 넣지만 확실한 화면에 광고 지면을 추가함으로써 효율을 갖다 극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매출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유저가 이제 무료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 광고 요청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 기능 화면에 포함된 광고 지면에서 잘 보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광고 지면의 효율도 함께 높이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재율이 증가가 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광고 볼륨을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춘 이제 수요를 갖다가 더 공급을 시킴으로써 이제 백단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입찰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백자가 다 맞춰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광고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행위를 갖다 저희가 반복해가지고 계속 하나의 사이클로 운영을 하고 반복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지표는 이제 Add ARP DAU라고 해가지고 활성 유저 한 명당의 이제 광고 매출을 의미하는 지표인데요. 이제 이 지표를 갖다 저희가 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유입 유저 증가에 의한 이제 매출 증분을 제외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보게 됨으로써 이제 가장 본질적인 광고 매출을 갖다 높이는 데 집중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광고 모델 도입 시 알람이만의 핵심 가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도입하셨던 적용하셨던 예시 실제 서비스의 화면 그리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지표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셨던 그 서비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알람이 사용 유저로서 그 수학 미션을 몇 번 이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저도 사실 이제 무료 사용자였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던 기억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수익화 모델, 광고 모델에 대한 그 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희는 광고를 보시게 되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도 굉장히 애정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수학 미션을 쓰실수록 더더욱 저희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구독 모델에 대해서 승환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승환님께서는 지금 아마 알람이 홈페이지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 블로그에도 굉장히 애정이 있으셔서 알람이의 구독 모델에 대한 뭐 어떻게 테스트를 하셨었는지 이런 글을 다수 기고해주고 계신데요. 알람이가 구독 모델을 도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현재 어떤 형태의 구독 모델을 제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구독을 앱에서 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희처럼 이제 광고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가격 차별화 정책 전략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 유저 중에 일부는 기꺼이 돈을 내서라도 광고가 없고 더 나은 기능들을 쓰고자 하는 유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유저들에게는 돈을 받고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매출적인 관점에서도 훨씬 더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저군을 광고를 보되 공짜로 쓸래라고 하는 유저랑 돈을 내고 광고 없는 프리미엄 경험을 누릴래 하는 유저군으로 두 개를 나누는 것이 에버리지 레베뉴 퍼 유저 그 ARPU를 높이는데 적합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물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출시를 했던 건 아니고 그 처음에 출시하기 전에 구독을 아예 붙이지도 않고 구독 상품이 있는 척하는 화면을 먼저 이제 띄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면마다 가격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끔 실험군을 여러 개 세팅을 했었고요. 막상 유저가 구독을 하려고 하면은 아직 준비 중이다. 이제 구독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메일을 제출해 달라라고 이제 좀 더 뎁스가 있는 인게이지먼트를 요구를 했었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반응이 나오는 가격 세트 그리고 애초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저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앱은 정말 이제 진성 유저들 아침에 저런 스쿼트까지 하면서 일어나고자 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좀 얻게 됐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출시를 하게 될 때도 처음에 저희는 월 구독만
그 출시를 했었어요. 연구독은 없었고 그 이후에 구독 기간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구독 상품은 무료 체험을 따로 제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전후 테스트가 아니라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기대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매출액의 세트를 찾아가고 있고요.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위너를 선정하는데 실험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위너는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미에 누가 돈을 주고 쓰겠어라는 질문에 이 슬라이드가 이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저희 알라미를 구독하고 계신 분이 한 10만 명 정도 계시고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한 달에 5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 각자의 이제 모델에 대해서 알라미 서비스의 유저 경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자 맡으신 모델을 녹이고 이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이제 이루어 오신 게 참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알라미 서비스만의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 어떤 시도들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한 번에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던 건 아니고요. 아까 초반에 차트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저조한 금액으로 출발을 했었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하면 안에서 어떤 구독 기간의 상품을 할 거냐, 뭐 프로모션을 해줄 거냐,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실험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별개로 이제 3가지 정도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그 유저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 대상인 프리미엄 기능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고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아까 이제 예시로 자꾸 나왔던 저희가 참고로 스쿼트 미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관적이어서 이제 스쿼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모션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인식에 대한 모델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것도 그냥 무작정 무한대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티켓을 확인을 합니다. 봤을 때 이제 스쿼트 인식이 잘 안 돼요라는 티켓이 많이 증대를 하면은 이제 그 주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제 VOC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뭐 멀티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연달아서 뭐 연속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알람에 하나의 미션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 이상의 미션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유저 요청이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또 새로운 프리미엄 기능으로 출시가 되면서 또 많은 구독 매출에 기여를 해주었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 멀티플 미션스, 알람 한 개의 다양한 미션 네, 넣어주세요. 이런 것, 네.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좀 구현이 어려워서 좀 오래 걸렸는데 네, 감사하게도 이제 좋은 매출로 이어져서 네, 다행이었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프리미엄 기능을 유저한테 잘 넛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여정에 이 맥락을 놓을 것이냐, 구매화면을 띄울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또 두 번째 꼭지예요. 또 임팩트가 있는 꼭지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매화면을 앱을 설치하자마자 띄울 거냐, 뭐 일정 시간 지나고 어느 시점에 띄울 거냐에 대한 어떤 변수에 대한 실험이고요. 당연히 빨리 띄우면 빨리 띄울수록 구독 전환은 높아집니다. 대신에 요 어느 시점에 넛지할 거냐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느 시점에 유저의 경험을 방해할 거냐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그 유저 경험을 중시하는 매출 담당자들이다 보니까 목표로 하는 구독 전환율 기준으로 위너를 보기도 하지만 앱 리텐션이 하락했는지도 함께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시고 또 이제 여정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죠. 프리미엄 기능 진입하기도 전에 이제 막아버릴 거냐, 이제 시도할 때 딱 구매하면 띄우는 거죠. 아니면은 들어가서 뭐 스쿼트 몇 회 할래 이렇게 설정하고 완료를 누르는 시점에 할 거냐라고 이제 놓고 보면은 두 번째가 훨씬 더 구독 전환율 증진에 도움이 되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 매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다 보니까 뭐 그런 지점도 있고 또 그 기능이 어떤지 그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설득이 된 상태에서 구매함이 뜨다 보니까 구독 전환율은 이제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오지만 저희는 지금 전자로 앱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유저의 경험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띄우는 구매화면 안에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주느냐, 이건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 앱을 배포하는데 매 스프린트 한 개씩 실험이 돌아가고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구독을 하면은 뭐 알람 기능이 더 다양해진다 이렇게 소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능이 강력해진다고 소구할 수도 있고, 아니 뭐 다른 방식으로 더 여유로운 아침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가치를 좀 더 소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메인 메시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고요. 그 메시지를 뭐 숫자로 보여줄 거냐,
뭐 기상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 실제로 느낀 유저들의 뭐 인터뷰를 아래 둘 거냐 이런 등등의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이제 위닝 레슨들을 계속해서 누적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7월, 8월 그래프인데 구독 전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게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전략을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실험 케이스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지표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이 예시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승재님의 광고 모델 최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쉐어해주실 인사이트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사실 저희가 이 광고 수익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앱 초기 할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미 광고 지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 광고 지면의 효율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가, 그 광고가 어떻게 더 잘 보여질 것인가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더 약간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데 이미 사람이 지나간다면 전단지를 뿌려봤자 의미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좀 더 잘 보여지게끔 한다가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사용자 여정 데이터의 분석을 사용자 여정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광고 최적화 로직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예시를 갖다 살짝 봐주시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광고가 포함된 화면에 유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진입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체류한지를 갖다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다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 안에서 이제 창출 가능한 광고 매출을 이제 극대화할 광고 로직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앱을 예시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광고가 포함된 홈 화면에 진입한 유저는 사실 약 한 3초에서 5초 이내에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홈 화면에 사용자가 들어올 때는 바로 알람을 설정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알람 에디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사용자에게 딱 제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랬을 때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광고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애드 레이턴시라고 이제 부르는 광고를 요청한 다음에 광고가 보여지기까지 보통 이제 좀 시간의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 3초 정도 평균적으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광고를 좀 더 미리 캐싱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홈화면에 진입 직전인 스플래시 화면에서 미리 광고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홈화면에 진입했을 때 유저가 한 3초 이상 체류할 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만약 그 안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알람 에디터에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 후 무조건 홈화면에 돌아오게 돼 있는 걸 데이터 상으로 봤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그럼 보여지지 못한 광고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로직을 설계함으로써 저희가 의도한 광고 볼륨이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뭐 실제 저희 알람이의 뭐 화면별 광고 로직 설계도를 그려놓으면 사실 이런 모습이 이제 될 텐데요. 뭐 사실 이렇게 딥하게 뭐 설계된 것만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광고 매출 비중이 큰 화면에서는 이런 개선 작업이 저희가 이제 경험했을 때도 굉장히 임팩트가 컸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임팩트가 큰 만큼 최종적으로 발생한 매출 증가 효과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작업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앱 전반적인 광고 로직을 저희도 정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모듈화를 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승환님께서 저희가 그 굉장히 비즈니스 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유저 친화적인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 단순히 광고를 넣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가 포함된 화면에 사용률 개선 작업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부분도 저희 앱 전체적인 매출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용률 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의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광고 볼륨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좋은 시드가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작업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용자들이 아침에 일어날 벨소리를 선택하는 벨소리 설정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화면 같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알람이 있고요. 그리고 리오디드 비디오를 보고서는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프리미엄 벨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리스트 형태로 굉장히 불편한 UI UX가 비효율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었고요.
기존 벨소리랑 프리미엄 벨소리가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이 프리미엄 벨소리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 벨소리의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용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화면 편의상 저희가 이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둔 거긴 한데 이 모든 기능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스크롤을 하면서 내려가야 이 모든 뭐 기능, 뭐 프리미엄 벨소리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 기능에 대해서 유저 사용률이 좀 저조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이렇게 긴 리스트가 돼버리면 사용자는 탐색을 포기하고 이탈을 하게 그쵸. 돼버릴 수 있거든요. 해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통해서 했던 것은 이제 탭 구조를 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정보 구조를 용도와 특징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제 재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벨소리와 프리미엄 벨소리는 합쳐서 벨소리 특징에 따른 카테고리로 다시 분리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이제 한 카테고리에 벨소리를 사용해본 유저가 이 벨소리 효능감을 느꼈으면 이제 다른 프리미엄 벨소리를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더 사용해보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사용 유도를 했던 거였고, 또 이제 다른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한 사용자들의 의도를 갖고 어차피 쓰는 기능들을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차피 사용자의 탐색을 통해서 무조건 찾아 들어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이런 설계를 갖다가 구조를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개편 작업 후에는 벨소리 설정 화면에 진입하는 비율 자체가 34%가 최종적으로 증가를 했었었고요. 이는 마찬가지 프리미엄 벨소리를 다운받기 위해서 리어디드 비디오를 보는 광고 볼륨도 함께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속적으로 이제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화면에서 조금 더 광고 볼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유저들의 프리미엄 벨소리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개선 작업들도 이제 좀 더 후속 작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실제 실험 케이스와 개선 결과에 대한 지표까지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앞서서는 지금까지의 알라미의 이야기였다면 알라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시일 내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알라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승환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 제품 소개 이제 승재님 해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현재까지는 잘 깨워주는 데에는 잘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그에 이제 부합하는 매출액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실제로 지금 저희 앱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아침에 그냥 잘 깨우는 게 아니라 잠 잘 때부터 좀 잘 입면할 수 있고 깊이 잠들어서 일어날 때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좀 더 유저에게 주어보자라는 방향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뭐 수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도 매일매일 저 기능을 써주시는 유저분이 한 5만 명 이상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 3분기가 벌써 7월 지났지만 2달 안에 요거 이제 사용했을 때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고 내가 딥슬립이 얼마고 얕은 잠이 얼마였는지 그 사이클에 대한 분석까지도 제공이 될 거고, 이제 저희는 항상 소왓에 집중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줬을 때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했을 때는 유저가 그 이제 겪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수면 점수가 낮다든지 뭐 수면을 포함한 아침 기상 점수가 낮다든지 했을 때 저희 앱 안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정적인 루프를 구축하는 거를 올해 말까지 좀 해보려고 하고요. 좀 기대하는 거는 앱 안에서 제공되는 가치가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만큼 유저의 유입도 더 많아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구독과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의 증대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면이 넓어지면은 광고 기회도 곳곳에 더 있을 것이고, 또 수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구독 매출을 내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이렇게 얌얌 가지고 오는 게 또 저의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좀 덧붙여 보면 방금 전 세션이 데이터 AI 세션이었고 글로벌 앱 시장에 대한 되게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거기 이제 매출 순위에 알라미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소박한 바람은 저희가 올해 잘 해서 내년 그분 이제 발표 때는 알라미가 당당하게 소개되는 것도 조금 살짝 덧붙여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능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광고까지도 더 이제 광고의 영역도 더 이제 넓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재님께서도 이제 광고 관련해서 좀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승환님께서 약간 연말까지의 포부를 너무 잘
밝혀주셔서 조금 더 저는 먼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사실 지금까지 알람이는 좀 확실히 깨워주는 것을 책임을 지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반드시 유쾌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때 알람이는 약간 악마의 알람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 화면 기사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기사 제목 중에 사실 지금 보면은 죽은 사람도 깨워주는 악마의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사실 어렵고요. 네, 저것도 가능했어 아마 저희 매출이 좀 더 많이 높지 않았을까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이제 알람이의 강력함을 표현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수식어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추구하는 바는 사실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확실히 기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아침이 매일 너무 괴롭고 이제 매일매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유저들이 아침 컨디션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를 통해서는 유저들이 알람이를 사용하면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좀 쉽고 상쾌하게 아침에 기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패턴이 좀 좋은 습관 형성까지 더 이루어지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션을 마치기 전에 이 전에 답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좀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또는 뭐 그 전에 답변이 안 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추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세션 내용 중에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어떤 세션이든 그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당장 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알려주셨었는데 이거를 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어떤 유저군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OS별로 뭐 안드로이드나 iOS 중에서 어떤 쪽의 매출이 더 잘 나오는지 국가별로도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구독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방금 전 그 데이터 AI 세션에서 이제 보여주셨던 스토어 내에서 앱들의 수익 차트는 사실 광고 매출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는 구독 매출만 스토어가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그 발표에서도 iOS 얘기를 많이 다뤄주셨는데 단연코 안드로이드보다는 iOS가 구독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회가 노출됐을 때 전환이 되는 비율로만 따져도 5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그 구독 리테인이 되는 리텐션도 iOS가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OS 특성이라고 일반화 시켜버리면 좀 위험하니까 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실험을 해봤는데 iOS가 우월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차트 보면서 되게 공감 많이 한 게 미국이 절반 이상입니다. 미국 시장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차트에서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는 게 한국이 2.7%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한국발 서비스라서 그런지 한국 구독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둘 다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인디아나 이런 국가는 네, 아닙니다. 이게 사실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앱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매일매일 되게 근면성실하게 살게 하는 앱이라서 인도 사람이랑 잘 맞을 줄 알았는데 네. 돈은 쓰지 않더라 아하. 정도 이제 네. 될것 같고 네, 여기 광고도 좀 첨언하자면은 사실 광고는 안드로이드가 매출에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사실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다른 발표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ATT 이후에 이제 굉장히 개인 정보를 갖다 수집하기 어려지고 광고 타겟팅이 어려워지면서 광고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무리 뭐 ATT 허용률을 갖다가 높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 감소는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드로이드 매출이 거의 iOS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수익 모델의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에서는 이제 iOS 수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챙기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광고에서도 사실은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장 좀 강력한 편인 것 같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발 서비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네, 한국에서 저희 사용자들이 굉장히 저희 앱을 잘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광고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네, 편입니다. 네.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유저 행동 특성을 또 이제 뭐 OS나 국가에 따라서 나눈다면 어떻게 또 특징이 달라질지 또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인도 유저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독 모델 그리고 광고 수익화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뭐 특징이 혹시 있으셨을지. 답을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는 구독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 전환율이 높은 국가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도 유저 행동 패턴을 많이 안 보고 있고요. 그 한국 유저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시아 쪽으로 올수록 그리고 한국으로 올수록 이제 좋게 얘기해서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구독 해지를 굉장히 알뜰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발 글로벌로 가신다 했을 때 한국 유저의 만족도를 높인다, 여기서 구독을 최적화한다 하면은 뭐 미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국가별 좀 다른 특성을 좀 더 얘기해 보면은 이제 저희 앱의 특성 이제 미션에서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미션을 다루고 있어요. 아까 스쿼트만 보였지만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미션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국가별로 특성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국도 비슷한 특성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수학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수학 미션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좀 그런 편인데 미국은 사실 좀 수학 미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오히려 약간 몸 쓰거나 약간 이런 미션들을 사진 미션, 스쿼트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쓰시는 편인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은 또 약간 저희가 문학의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라쓰기 같은 이제 이런 미션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인도도 그래서 저희 앱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는데 아쉽게도 광고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 광고가 다 채워지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인도는 이제 단가가 굉장히 낮거나, 네, 마케팅 좀 엄청 흥행하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매출적으로 좀 큰 임팩트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인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두 분 자세히 스토리를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여쭙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이 두 분께 개런티를 받았는데 언제든 세션장에서 이 두 분을 찾아오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끝나고도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